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2주 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김태승 본부장 네. 그 펄펄 뛰는 화로에 한 접시 먹고 싶네요. 네. 시장 상황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네, 일단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쏠림? 그러니까 올해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웃퍼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계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경험 중에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고 저것도 조금 사고 하신 분들은 사실 지수는 괜찮은데 왜 내 계좌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렇게 예. 또 생각하실 예.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이 계속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 체감이 확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반도체만 가지고 있기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장품도 조금 담고 네. 엔터주들도 조금 담고 다른 종목분들도 조금씩 담으신 분들은 한쪽은 수익이 나는데 또 한쪽이 정치돼 있다 보니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라고 하는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그대로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종가 마감을 할 때는 오히려 그 기대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간밤에 사실 미 증시가 출발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하지만 장중에 엔비디아와 오픈 AI 만남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세가 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종가 고가를 형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지금 막상 장 열리니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고 예. 지수는 또 0.56%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괜찮긴 한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사면 물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 그 길게 볼 것 없이 좀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1.8%, 1.5% 이러고 있어요. 네, 두 종목이. 그렇죠. 근데 지수가 0.5, 0.6이요. 네. 그럼 나머지들은 녹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근 4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보면 지수 대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월등히 하락 종목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질이 막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보통 지수가 뭐 1%대, 2%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으로 코스피가 0.6% 상승이지 않습니까? 예. 상승 종목이 337종목. 하락 종목이 497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 종목이 690종목, 하락 종목이 880종목.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월요일 날 그 당구 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보면 표정들 보면 내가 안다니까. 이게 지금 신이 나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저 단짝 그 최 교수는 아직도 네이버 들고 있어. 네이버. 그 힘들- 이게 조금 그거 하나 싶더니 맞아요. 안 되는 거야. 네. 또 동생 하나는 또 아직도 보고 있으면 포트에 2차 전지야. 그러니까요.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때 그 인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반도체 팔고 빨리 2차 전지 들어가라 했던 그때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언제적 얘기하냐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결론은 또 그분이 나오는 시기를 못 나오셔서 그런 걸 수도 그런 있기 것도 때문에 있고. 이게 꼭 이게 투자 판단 최종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들. 예.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삼성전자 요즘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주가 좋다 보니까 이제 국내 네. 증시 반도체 쪽도 좋은데 HBF라는 게 얘기가 있는데 이건 HBM하고 HBF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BM은 예. D램을 쌓는 구조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HBF, 그러니까 낸드 네. 플래시를 이제는 또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것에 다들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이라고 얽혀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발열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 두 번째 수요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기존의 램과 기존의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계속 고층으로 지금 쌓기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램을 쌓아서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를 엔비디아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쌓아 올려서 그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는 대규모로 교육한 어떤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저장의 용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DD라고 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속도의 디램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장의 용도의 메모리 쪽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구도가 좀 흘러가면서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리는 HBF라고 하는 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HBF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단 실제로 디램의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불과 한 반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뭐 겨울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예, 정도로 예. 외국계 리포트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샀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네. 그들이 그러네. 윈터라고 했었을 때 예. 그들은 사고 우리는 매도를 했었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예, 아무튼 예. 일단 그들의 어떤 이야기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디램의 가격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내에 12에서 15%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급단에서 조절이 돼서 단가가 올라가면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제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의 조절이 아니라 수요단에서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서인데, 아니 그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갑자기 더 많이 팔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지금 디램을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고 낸드 플래시를 지금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풀케파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기존의 디램 생산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정된 생산 라인을 가지고 그동안 HBM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을 생산을 많이 못하는 지금 구조로 변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상황. HBM은 빠르게 쫓아가지 못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라인을 가지고 계속 비율을 조정을 하다 보니 여기서 만들지 못한 디램의 어떤 생산량을 지금 삼성전자가 모두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의 역할을 하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다 보니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들이 다들 상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반도체는 언제나 그러니까 목표가를 계속 높여 잡을 때는 저는 약간의 이제 추격 매수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객관적인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앵커님, 뭐요?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할 때하고 김태성 본부장이 얘기할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외국계가 저렇게 반도체 상향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조심할 때다 얘기하니까 김태성 본부장 얘기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습게 들리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똑바로 종목에 대한 보고 뷰는 똑바로 보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뷰는 각자 이제 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듣는 편이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 소장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은 별명 붙여주셨잖아요. 뭐? 옛날에 그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소장님이 계신다. 좋은 별명 붙여드렸는데. 루비니급으로? 예, 그 기억을 못 하시고 왜. 저를 루비니 딸게. 아니 근데 지금 김 본부장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그 보고서 제목으로 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온다 했을 때가 그때가 한참 헤매고 있을 때인데 그쵸, 가만히 헤매죠. 보니까 기회였죠. 걔들은 매집하고 있었네. 제가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외국인 수급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실제 방송에서도 네,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진짜로 그들은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매집하고 리포트는 있었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왜 삼성전자 안 움직여요 했는데 일단 한번 움직이니까 순식간에 5만 원에서 50층에서 80층으로 날라와 버렸고 뛰어서 온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와 버렸고 이제 100층이 눈앞에 보인다 했더니만 원래는 따뜻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또 이제 살짝 부풀리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네. 엔비디아의 상승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네. 그들의 어떤 성과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기보다 네. 오픈 AI하고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은 고점 논란,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기대감 섞인 뉴스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제 다소 좀 저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뉴스가 아니라 오픈 AI를 통해서 매출이 뭐 3에서 5%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말했으면 저도 확실한 명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네.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구간도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약 그 엄청나게 큰 금액을 썼을 때 매출 쪽으로 그거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재무제표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게 한켠으로는 계속 마음에 짐이 좀 될 수도 있는 근데 그러한 오픈AI의 상황인 거죠. 지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는 엔비디아는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분 확보에 대한 지금 지분 카드를 인텔 걸로도 한번 썼고 네. 그리고 오픈 AI도 한번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 루빈에 대한 제품 이쪽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젠슨항 CEO는 본인들의 기술에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보면 한 8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어필보다는 지금 기업의 어떤 다른 쪽으로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업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술에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지 못하는 현재 네. 구간에서 목에 좀 차오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그 네. 비만 치료제 쪽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굉장히 핫해요, 메세라 아시죠? 네. 그 화이자 인수 얘기 나오니까 60% 급등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보니까 D&D 파마텍 상한가 치고 네.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만 따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의 좀 구조가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10대 제약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나열을 해보면 네.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 제약바이오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두 기업이 막 치고 나갔죠. 네. 코로나 때는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갔다면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거의 한 3, 4년 쉬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노보노디스크랑. 최근 들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스크 네. 이제 두 기업이 막 끌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비만 당뇨 맞아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1차전이었다면 이제 1차전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2차전으로 돌입을 하는데 1차전과 뭐가 다르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제형이잖아요. 네. 노보노드 예, 일라이리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세라 그리고 화이자가 지금 메세라를 인수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와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D&D 파마텍이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D&D 파마텍이 이미 장중에 나왔어요. 어제 맞아요. 장중에 이 예. 뉴스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D&D 파마텍이 움직이니까 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릭스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D&D 파마텍과 올릭스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네. 메시 치료제라고 하죠. 예.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이제 두 기업인데 사실 두 기업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 D&D 파마텍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메세라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에 누구보다 더 유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네. 기업이라 두 기업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올릭스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제가 사실 7월과 8월 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렸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에 와서
쫓아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면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네. 저는 한미 약품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임상 스케줄이 제일 가까운 상황. 네. 임상 3상에 돌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저는 한미약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구용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구용 제형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네.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경구용 쪽에 대한 어떤 이 확장성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천당 제약. 어제 삼천당 제약도 장 중후반부에 D&D 파마텍 보면서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그냥 방향계 기준으로 그냥 삼으시고 저는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처럼 아직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남아있는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세라가 보니까 금년 1월에 상장됐네요. 네, 네. 상장이 완전 얼마 안 신생 됐어요. 기업이네. 네.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이제 그 위고비라든지 예. jet바운드 맞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만약 경부형으로 바뀌게 되면 예. 경부형이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만 달성이 돼도 경부형을 섭취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다들 경부형 나오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주사를 맞겠대요. 근데 이 주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픈 주사가 아니라 저희가 체할 때, 손 딸 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따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어가지고 처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아 나는 맞기 싫어하다가 실제 맞아 보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경부형이 나왔다 그래서 효과가 더 큰 것도 아닌데 가격이 이제 더 낮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는 상승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은 화이자라고 하는 공룡그룹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까지 가지고 가서 대입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관련주로서 계속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그 단타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건 신경 안 김태성 쓰시겠죠.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시장에 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고. 그렇죠. 그래 메세라 뭐 비만 오케이 이거지 뭐. 네. 경구용 삼천당 네. 오케이 뭐 이거지 뭐. 네. 달린 김에 상한가 오케이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뭐가 60%입니까? 뭐 했다고? 이 공모가가 근데 18불이야. 프리장에서도 미리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프리장에서도 예, 예. 이거는 모든 주식의 밈 주식화네. 그렇죠. 한번 이거다 하면 같이 달라드는. 요새는 근데 그게 더 한미약- 심해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좀 네. 혹할 수 있는 게 근손실을 보완하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비만 있으신 분들 약으로 살 빼면 이제 근육도 같이 줄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이제 노화 현상까지 같이 오는 게 있는데 근손실을 보완한다고 하면 이건 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나온 소식은 그렇습니다. 예. 저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조방원도 그거 하고 이제는 뭐 금반지 하다가 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테마주의 신조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섹터들은 영 이제 뭐 한물 같나요? 뭐 게임이니 무슨 뭐 엔터니 뭐 이런 것들 한물 같다기보단 사실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초를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조정도 있어야 더 멀리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다 하면 우르르 막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섹터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기업의 현재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예. 수급의 외면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외면 네, 게임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게임주는 지금 넷마블로 보여지거든요. 넷마블. 넷마블은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네. 신작 일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엔비디아 볼래, 넷마블 볼래 그러면 다들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비교를 그렇게 하냐 이런 지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지금 조금씩은 이제 봐야 될 때는 됐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과의 계속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면세라든지 호텔 화장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뚜껑을 좀 까봐야 되지만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좀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엔터주들은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뉴스가 하나 좀 묻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라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까지는 한번 저는 지금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고 그런데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것보다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도대체 언제 본인들의 기회가 올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갈 때도 이제는 2차 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요인은 사실 전기차 아닙니다. 스페이스 X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라 테슬라의 주가는 2차 전지에 올라간다라 공식이 깨진 지가 오래인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움직이려면 지금 결국엔 리튬 가격의 회복세가 조금은 빠르게 다시 되돌림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원치 않아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업종을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라는 업종에서도 지금은 제외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라든지 게임은 본업에서의 어떤 이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눌림을 이용을 해도 괜찮지만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래가 붙었을 때 그럼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연속성이 나온다면 그때 괜찮지 안 그러면 지금 너도 나도 야 나 이거 해서 5% 나 저거 해서 10% 벌었는데 너는 뭐해? 나 0%야.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오히려 시세 탄력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력 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약간 조금 시세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AI 시대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전력 전선을 좀 빠지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력 네.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업, LS 일렉트릭 좋고요. 예. 그리고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두 개로 좀 압축을 하는데 왜 전력은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냐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기술주들의 조정, 그러니까 기술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았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밀리면 브로드컴이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브로드컴이 밀리거나 뭐 애플이 밀리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을 때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쪽은 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뭘 하든 브로드컴이 뭘 하든 애플이 뭘 하든 전력은 지금 다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 3대장 HD현대, 효성, LS 일렉트릭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관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그 관세 이야기를 빌미로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걸 확실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 왜냐 관세 여파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관세 이야기에 빠진다면 이들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전선은 왜 제가 두 기업으로 압축을 했냐면 지금 지상 케이블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상 케이블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미터수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해상 케이블이 지금 작업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 단가도 3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두 개로 압축을 해보면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이고 실제 대한전선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라 저는 지금의 흐름은 결코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겠는가.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저 케이블 수주 받았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받아 들어가서 심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드 타임을 좀 감안하셔서 길게 보신다면 저는 전선주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